안녕하세요. 정책 제안 토크쇼 박혜진의 정책 N입니다. 반갑습니다. 호모 100, 액티브 시니어, 노노족, 노티즌, 노노케어. 아마 지금 뭐 그 댁에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호모 사피엔스, 뭐 사피언스 뭐 이런 건 들어봤지만 호모 헌드레드는 호모 뭐예요? 100. 호모 네. 헌드레드는 처음 듣는데. 호모 100 들어가니까 네. 왠지 100과 연관이 있을 것 같죠. 100세 이상을 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용어가 바로 호모 100라고 합니다. 뭐 나머지 제가 뭐 액티브 시니어, 노노족, 노티즘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것도 다 100세 시대에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신조어들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우리 에바 씨도 네. 딱 들었을 때 아 이건 이 뜻이겠구나 하는 거 있었어요? 뭐 영어를 쓰는 단어들이 있으니까 뭐 active senior 이런 네, 거는 발음이 뭐, 달라요. 활기찬 노후를 그렇죠. 보내시는 분들 예. 요즘 많잖아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설명해 주셨지만 노노족도 있거든요. 이게 좀 부정을 뜻하는 영어가 노이잖아요. 그 노와 늙음을 뜻하는 한자 노의 합성어 노노족이라고 하는 거고 노티즈는 연세가 좀 있으셔도 뭐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거에 아주 익숙한 그런 시니어 세대를 노티즌이라고 하고 또 노노케어는 노인이 노인을 케어한다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이게 노년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신조어가 생기는 모양인데 100세 시대라고 요즘 많이들 하지만 저만 해도 아직 과연 그때가 오긴 올까? 언제쯤 올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직 먼 것 같아서 먼 얘기. 먼 이야기 같지만 주변에 보면은 우리 부모님도 지금 아빠가 83, 엄마가 71 이러니까 좀 저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시댁은 진짜 노노족 네. 왕할머니 계시니까 그 시어머니 연세가. 시아버지가 이제 70 시아버지가 70 정도 되시는데 왕할머니가 93 예. 계시니까 노노족이죠. 그러네요. 노인이 노인을 노노케어 하는. 네, 예. 노노케어. 근데 저는 이제 시골을 워낙 많이 다니잖아요. 가보면 80세 어르신이 90세 어르신에게 버스를 양보해줘요. 자리를 양보해줄 정도로. 그리고 이제는 저기 어머니 연세가 아버지 연세가 90 넘었어. 아이고 정정하시네. 보청기도 안 끼시고요. 노안도 없고 이제는 100세는 기본이고 예.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여든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다 그러면 너무 아까운 나이에 돌아가셨다라고 할 정도로 예. 수명이 길어진 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노는 길어져서 걱정은 많지만 또 대비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노후, 그중에서도 더 취약하다는 여성들 노후 대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한 분,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주부 한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영희라고 하고요.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한 업무 중에 중앙노후준비센터에 책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준비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금천구에서 살고 있는 58살 김회윤입니다. 네, 반가워요. 가정주부라고 소개하셨는데 전업주부이신 네. 건가요? 네. 예.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셨어요? 네,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어느 주부든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저희들 뭐 젊었을 때는 그 노후라는 거를 생각할 여력도 없었고, 그렇죠. 네, 먹고 살기 바쁘고. 예, 먹고 살기가 바빴고 그랬는데 또 뭐 누구든지 다 노후를 준비를 한다든가 생각을 해보고 어디 가서 뭐 받을 교육 기관도 없었고,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새 남편도 내년이면은 정년이 됐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래도 남편은
뭐 이것저것 자기 것도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남편 것만 가지고 제가 이 다음에 노후를 준비한다는 거는 좀 많이 부족할 것 같고 네, 불안한 생각도 드시고. 네, 그래서 이참에 한번 나와서 예.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나와봤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명의도 다 남편으로 된 거예요? 네. 아이고 전 재산이 네. 큰일 났어. 잘 나오셨네요. 아마 지금 이렇게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이 노후 준비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가 아마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도 할 겁니다.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고령화 추이, 뭐 100세 시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가 되고 우리는 과연 진짜 몇 살 정도 살게 될지 기대 수명이랄까요? 네. 그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뭐 가장 노인국 하면 아마 일본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그렇죠.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저희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요? 그래서 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시간이 일본은 이제 24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7년 정도밖에 안 걸렸고 짧은 기간 안에 이제 사실은 고령 사회가 됐다는 게 굉장히 예. 큰 아주 압축적인 그런 사회가 된 거죠, 사실은. 네. 예. 저희 그러면 다 거의 네. 다 80 이상 산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평균이. 뭐 90세까지도 뭐 바라볼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네. 네. 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0세까지 살 수 그럴 있고 수도 110살까지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대 연명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2017년도 통계로 보면 2016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태어난 출생 연도에 태어난 아기들이 이제 기대 연명이 82.4세세요. 그러면은 82.4세인데 지금 이제 뭐 이제 갈수록 그게 더 수명이 더 연장이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보통 아마 85세 정도는 금방 넘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혜윤 주부님께서도 그 부모님 세대 때의 네. 평균 수명이랄까요? 네. 그거하고 또 자녀 세대를 봤을 때 이 아이들은 또 뭐 몇 세까지 가겠구나. 또 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는 않았지만 80세가 두 분 다 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친정 부모님은 양부모가 다 살아 계시는데 아버님 같은 경우도 90 지금 2살이시거든요. 그리고 정정하시고 네, 네. 또 엄마도 아직 이제 정정하시게 지금 현재 살고 계시고 그러는데 네. 사실 뭐 부모님 막 칠순잔치 같은 거 예전에는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저는 막연하게 생각을 하죠. 아, 우리도 참 저렇게 건강하게 칠순잔치를 할 정도로 살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막연하게 했었거든요. 네, 네. 네. 요즘에 나이가 몇이요? 저 나이 70이에요. 그럼 아이고 새색시네. 시집가도 쓰겄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칠순도 잘 안 안 하시려고 해요. 하죠. 안 해요. 칠순잔치 하자 그러면 기분 나빠하세요. 내가 어때서 칠순잔치냐.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생명이 길어졌다는 맞아요. 거죠. 이게 최근에 장수한다 이러면 단순히 그냥 수명만 길어지는 게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젊은 느낌을 네. 가지고 있고 건강하시고 네, 네. 또 역할도 예전에는 이제 정년을 딱 하고 나면은 거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냥 댁에서 소일거리만 맞아요.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역할도 굉장히 아까 액티브 시니어 굉장히 적극적이시란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뭐 현장에서 많이 보시니까 아까 새색 씨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인생은 70부터고 그래 이제 복지가 워낙 잘 돼 있고 노인 그 문화센터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그동안 살면서 자식 키우면서 못다한 그 취미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지금 열심히 학생이 돼서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당신 나이가 80이 됐지만 실제로 근육체적인 나이일 뿐이고 어떤 삶의 나이는 뭐 50, 60 정도. 네. 그러니까 이 여가 활동을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나이 들었다는 기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정도. 평생교육 같은 네. 데서 여전히 공부하시는 그걸 할머니 굉장히 할아버지도 좋아하시고. 많- 예. 그러니까 이게
달라졌어요. 과연 어떻게 나도 나이를 들어야 될까?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 고민이 되는 거죠. 저도 올해 50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백년 살았기 때문에 애는 5살이고 좀 깝깝해요. 우리 김혜연 주부님은 어떠신가요? 옛날에는 진짜 자식 세대가 이제 우리를 많이 돌봐주고 부양해준 부모 네. 세대를 그냥 함께 가야 된다는 네.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생각하실 때 혹시 나도 내 딸 혹은 아들에게 아니에요. 없으세요? 네. 네. 저도 사실은 그 부모님을 부양은 안 했지만은 우리 그래도 세대 때는 다 누구든지 부모를 부양을 한다는 마음가짐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세대들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 뭐 저도 역시 지금 세대에 따라야죠. 그리고 저는 자식이 하나가 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따로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저 같은 경우는 절대 기댈 생각은 없고 네 그냥 뭐 어떻게든 간에 둘이서 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언니나 저나 우리 세대를 낀 세대라. 맞아, 낀 세대. 낀 세대. 낀 세대야.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없고. 자식들은 우리를 부양할 생각이 없고 우리 50대는 부모를 부양하면서 살았고 되고. 예, 정말 그렇죠. 사이에 끼어 있는 예. 낀 세대예요, 낀 우리가. 맞아요. 동질감 형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노후 준비가 그래서 더더욱 필요하고 네. 중요하다. 근데 당장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은 그 노후 준비가 과연 어느 정도 돼 있을까? 혹시 그런 게 뭐 통계라도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예. 그 65세 이상 이제 그 1인 가구 중에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답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하고 있다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4명 정도.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5명 중에 하나가 노인들의 빈곤율이 가장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에 연동돼서 자살률도 높은데 예. OECD 전체 국가의 노인 빈곤율이 12.5%인데 반해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그 빈곤율은 아마 45.7%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한 10명 중에 5명 정도 꼴로 예. 굉장히 빈곤한 숫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늙는 것도 서러운데 가진 것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고독, 뭐 우울 이런 것들과 겹쳐져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또 자연스럽게 이게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0세 이상 그 노인들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그 노인 실태조사에서는 이게 그 노인들의 10% 정도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게 뭐 경제 활동도 이미 끝났고 네. 그래도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생활비 충당 같은 거나 그런 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생활비 충당은 대부분 이게 통계에서 보니까 그 10명 중에 아마 6, 7명은 이게 본인 아니면 예. 배우자가 이게 뭐 소일거리 또는 뭐 직접 뭐 취업 전선에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충당으로 그러면 그 노년기에 생활비에 충당이 되느냐 하는 거는 다른 문제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부부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한 이제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174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최소예요. 한 달에. 두 명의 부부가 두 명, 그러니까 예. 그 이제 한 쌍의 이제 커플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부부가 이게 174만 원이고 한 명이 1인 가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한 명이 이제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104만 원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그 174만 원, 104만 원, 부부인 경우에 174만 원 또는 1인 경우에 104만 원을 다 준비해 갖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숫자는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게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지금 고령자 세대 내지는 노인 세대는 아마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아마 40%, 최대 40%. 근데 나머지 뭐 60%, 70%는 아마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우리 김혜연 주부께서도 내년이면 이제 남편 되시는 분께서 은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노후 계획이 잘 짜여져 아유. 계신가요? 아니 걱정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나온다고 해서 제가 살펴봤거든요. 좀 예. 살펴보니까 그래도 남편은 어느 정도 남편 앞으로 그래도 국민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제가 하나 들어놓은 게 있어서 네. 거기에서 나오고 또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국민연금에서 월 85만 원 정도 예상액이 잡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에서 한 16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이제 퇴직연금에서 월 한 4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면은 한 140만 원 되더라고요. 네. 이 아까 지금 말씀해주신 네. 최소 한 달 네,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진짜 걱정이 되네요. 그러네요. 과연 남편이 퇴직하고 나면 이 14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이 될지 진짜 염려가 많이 되네요. 네, 노후 준비 지원 센터를 방문을 해서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이제 시작하게 되셨다. 아까 이제 그런 교육도 받으셨고 다시 또 국민연금을 넣기 시작하셨다 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화면을 좀 보시고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은퇴 후에 필요한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300만 원. 아, 그래도 한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 300만 원 정도는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별로 해놓은 건 없는데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약간 미흡해요. 현재 쓰기 급급하고 좀 노력해야죠, 앞으로는.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죠.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고 조금은 부족하죠. 네, 안녕하세요. 네, 50대 전업주부 김혜윤입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아, 네, 노후 준비 상담을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서 찾아가는 중입니다. 노후준비 상담부터 자가진단, 재무설계, 노후준비 교육까지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국민연금 노후준비 지원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마침 제가 이제 늦었지만은 그 노후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참에 마침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문자가 무료로 개인 맞춤형 상담을 해주신다고 그러길래. 네. 여기 보시면 오늘은 진단을 하시게 될 텐데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4대 영역에 대해서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는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국민연금, 선생님의 국민연금, 뭐 직영연금, 예상수령액을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1년에 한 번씩 공단에서 오는 거. 네. 네, 그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아, 네. 혹시 네. 배우자 퇴직하시면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은 이제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 받게 되시나요? 그러면 그 배우자 명의 포함해서 그 부동산 중에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거는 금액이 대략 얼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금, 대형저축, 대체로 적금과 재형저축, 청약 등을 이용해서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노후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6억 2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금 자체가 워낙 노후에 이제 소득이 없이 계속 20년, 30년 보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죠. 현재 좀 필요한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이 돼요. 배우자의 소득을 가지고 살림을 하고 그것을 또 떼어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팍팍하신 편이죠. 글쎄요, 부족한 거는 알았지만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니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많이 좀 다른 방향으로도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제2의 일을 모색을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뭐 저는 몸이 안 좋아서 네. 많은 거는 못하지만 네. 잠깐씩 파트타임이라도 좀 있으면 네. 저희 노후 네. 준비 지원 서비스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전업주부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을 해드리는 연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어떤 하실 수 있는 범위라든지 기술 그리고 예전에 하셨던 일들을 고려를 해서 이 노후 준비에 필요한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적합한 일자리를 모색하고 찾아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같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을지 만약에 된다면 일자리가 저한테 주어진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아까 VCR에서 보면서 노후 자금이 6억 2천만 원 정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얼핏 듣기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시겠지만 소득 없이 그럼요. 2, 30년을 계속 쓰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여행도 가야죠. 그죠? 그리고 아이들 이제 그 시집장가 또 출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또 목돈이 목돈 나가죠. 그러면 진짜 내가 써야 할 이 시기에는 돈이 하나도 없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았지? 비참해지기 시작하고 너무나 우울한 노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보니까 진짜 뭐 건강부터 시작해서 재무 상담, 뭐 대인 관계 뭐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서비스 받았을 때 이런 것까지 해주나 하고 또 놀라셨나요? 네, 이제 처음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 거를 가장 먼저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 게 재무 상담을 먼저 해주시고 그 진단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뒤에 이제 건강이라든가 또 뭐 그 대인 관계까지 이렇게 노후 준비로 다 들어가는 줄 처음 알았어요. 네, 전 진짜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상담을 받아보고서 제 거는 아마 빵점일 거야. 제 점수는 내 점수는 빵점일 거야 했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도 의외로 빵점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안심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 주변을 봐도 민간 은퇴 설계 프로그램 해서 이렇게 많이들 추천해 주시거든요. 그럼 국민연금공단과의 어떤 차별화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별점은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이고 준정부기관입니다. 고로에 이제 그 은퇴 설계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모든 금리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많이 접하시는 특정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이게 뭐 은퇴 설계 서비스는 대부분이 이게 유료이고 또 자산가들을 대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특정 상품을 주로 이제 사실은 이게 또 그쪽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공단은 뭐 정말 이게 국민들의 이제 든든한 노후 준비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4대 영역 그 재무, 건강, 대인 관계, 사회적 관계 뭐 그다음에 이제 그 건강 관계까지 다 체킹을 해주는데 그게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요. 평생에 걸쳐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민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관과 엄청나게 차별나는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 상담을 그걸 받는 거는 저희들 같이 이렇게 없는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단어 자체도 좀 뭔가 나하고 이렇게 거리가 먼 그런 단어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는 한 번쯤은 받아보고 싶은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1대1 상담이기 때문에 또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요 노후준비센터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런 상담을 무료로 다 해주고 한다고.
그래서 받게 된 거거든요, 실은. 예. 그랬는데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1차는 이제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문항으로 교육, 이제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먼저 받고, 문항으로 이제 체크를 하고, 또 이제 시간을 또 잡아가지고 이제 개인 상담을 또 하시더라고요.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3개월 후에 전화상으로 또 그래요?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신다고 센터장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방금 하시더라고요. 그 문자를 먼저 받아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 노후 준비 지원 센터에서 네. 어떻게 일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왜냐면 모르고 계시다가도 우리 김 주부님처럼 네. 이런 게 있네 한번 받아볼까 하실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그 이제 한번 공단 지사를 방문하신 분들은 이제 특히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에게는 쭉 지속적으로 이게 이게 이제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준비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하는 그런 문자라든지 네. 이렇게 사후 점검 같은 걸 네. 쭉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사실은 노후 준비에 대한 이 태도가 확실히 좀 그렇죠. 저희가 변화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걸 계속 지켜보시면서 아마 이 점들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후 자금 도대체 연령대별로 어떻게 마련해야 좋을까? 이 질문은 바로 우리 센터장님께 드려야죠. 사실 이제 연령대별로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30, 40대는 사실 이제 지금 결혼시기가 많이 늦춰졌지만 만약에 결혼을 한 30대 후반 정도에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뭐 이제 출산 계획이 잡히다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지출 계획이 생기는데 이제 그러니까 30, 40대는 이게 그 뭐 대출 관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아마 이 노후 자금을 이렇게 모으는 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일상적인 생활비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게 그 어떤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대출 받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50대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게 노후가 코앞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더 이게 그 은퇴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노후 준비를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데 사실 지금 자기의 노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하는 거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확인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더 이상 이게 자녀 교육에 이렇게 더 이게 몰빵하는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은 자식에게도 기댈 수 없는 이게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올인하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전 연령대에 공통되는 거 특히 이게 그 젊었을 때부터 전 연령대에 공통되는 거를 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출 관리였었잖아요. 지출 관리 못지않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 초기에 조금이라도 저축 습관을 들여가지고 그게 이제 지출 관리 일환입니다. 이게 저축을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목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 100만 원을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2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그 1000만 원이 나중에 2000만 원, 5000만 원, 뭐 1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돈을 만드는 그 기회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 뭐 하여튼 몇 년 전에 왜 그 10억 만들기 광풍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내가 한 5년 안에 적어도 얼마 정도의 목돈을 마련해 보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지출의 1순위를 잡으시는 거예요. 지출 관리할 때. 네. 그러면은 그 지출 순위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나머지 지출 비용을 조정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출 관리에서 중요한 자세라고 봅니다. 노후 준비 지원센터 아까 이제 잠깐 보셨는데 저희가 화면에 좀 더 담아봤거든요.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선생님? 네. 제가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에 가보라고 여기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받고 오셨군요. 네. 선생님한테 맞는 일자리를 제가 또 제공해드리기 위해서는 선생님 그동안에 어떤 경력이 있으셨고 또 혹시 이제 희망하는 직종이 어떤 거 있는지 제가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여기에 선생님 간략한 개인정보가 있어요.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희망 직종 있으시면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간단한 이력서 양식이라고 일단 선생님 한 번 더 오셨. 여기는 일단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예요. 그래서 취업을 희망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취업을 하기 전에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런 연계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직업 훈련을 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취업 지원까지 해드리는 곳이에요. 네. 찾아가니까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친절하게 진짜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것도 용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교육을 받아보니까 용기가 생겨요. 일단은.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 자신감 뭐 이런 거. 제가 좀 일을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쉰 지가 너무 오래돼서 좀 몸은 안 좋고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해서 왔는데 좀 파트타임이라도 있으면 하고 싶어요. 네. 선생님처럼 이제 나이가 근데 몸이 조금 불편한데 전일제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노후에도 준비를 위해서 조금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양보호사예요. 그게 아무래도 요양보호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주야간보호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도 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시설로 갈 수 있는 좀 폭넓게 갈 수가 있고요. 지금은 자격증은 있어야지만 가능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오래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제일 많이 이제 추천해드리는 게 요양보호사예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알고 있는 요양원, 요양병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데이케어 센터, 그다음에 재가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뭐 3시간, 4시간 파트타임으로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이가 있으시면은 전일제가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요양보호사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네네. 이게 별로 좋지 않잖아요. 말이 좀 그러면 그러면 빨리 그래서 이런 것도 하심을 하고 소리가 난다는 건 입구에 의식이 있고 부분적으로 막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스스로 기침을 크게 하도록 진짜 노노족이네요. 자격증 따시려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수업 들으셨네요? 네, 들었어요. 그때는 무슨 법을 써야 될까요? 됐어. 그래도 오래되고 있잖아요. 오늘 교육을 받아보니까 좋았어요. 좋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5, 60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교육을 받아보니까 참 다양하게 많이 있네요. 네, 앞으로 좀 좋은 이런 기회가 많아져서 일자리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모습을 저희가 조금 전에 봤는데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직을 필요로 하는 여성분들에게 일자리 관련 교육도 해주고요, 상담도 해주고 추천 혹은 연계도 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김혜윤 주부님 그 교육 받으셨는데 어떤 거 들으신 거예요? 요양보호사 그 자격 취득을 하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근데 받아보니까 좀 그동안에 너무 일손을 놓고 있던 주부로만 살았었는데 받아보니까 뭔가 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좀 뭐 지금은 없지만은 그 교육을 받고 나서 괜히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 때문에 그런지 내가 뭘 지금 할 수 있다. 뭐 이게 뭐라도 할 수 있겠구나. 마음이 먼저 앞서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이렇게 하면은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건 자신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보시다가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도대체 저런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저런 강의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아마 여쭤보실 것 같거든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지금 이제 김현준 부님이 교육받으신 곳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인데 저희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관에서 받으신 거고 네. 국민연금공단의 이제 그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도 상담과 교육 두 가지를 다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게 공단에서는 전문 강사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4대 영역에 걸쳐 가지고 좀 더 이렇게 그 노후 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이런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직장이나 단체에서 만약에 요청을 하고 싶다. 그러면 꼭 그 공단의 어떤 지사까지 와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나갑니다. 서비스로. 예, 찾아가는 예.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직장인은 어떤 그런 또 모임 같은 게 있다. 어머님들 무슨 이렇게 어머님들 모임을 하는데 우리 자리에 좀 모시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규모가 있다 그러시면은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예. 강사들이 이렇게 좀 나가서 이렇게 전문 강사 출장을 가서 이제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교육도 해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런 상담도 받고 싶고 교육도 받고 싶다 그러시면은 본인이 사시는 지역에 가까운 지사, 국민연금공단에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시면은 이제 거기서 상담과 교육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신중년 재충전 서비스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네, 이거는 네. 어떤 서비스인가요? 신중년 재충전 서비스는 정말 제가 추천하고 싶은 또 분야이기도 그래요? 한데 예. 그 신중년은 아까 말씀드린 이게 5060 세대들 같은 경우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많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일단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이제 그 일차적인 신중년 대상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상담만 받는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도 들으시면서 그 교육에 같이 들었던 그 뭐랄까 교육 동아리생들이 사실은 이게 또 이렇게 모임도 만들어요. 그래서 신중년 재충전 서비스는 소위 5060, 그러니까 제 인생 후반전의 새로운 설계를 위해서 새로운 어떤 교육과 그다음에 새로운 교육을 그거를 그냥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후반전과 연결될 수 있는 무슨 동아리 모임, 커뮤니티 모임, 그다음에 나아가서 무슨 뭐 일자리 창출 이런 거 이렇게 연계되도록 저희가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신중년 세대들이 굉장히 이게 잘할 수 있는 거, 또는 잘하지 못했지만 해보고 싶은 것,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 이런 분야들이 이게 특화돼가지고 이런 강의라든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신중년들의 어떤 그런 숨어있는 재능도 또는 이게 여태까지 이게 쌓아왔던 노하우, 경력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네. 서비스를 받으시게 되면은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주변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뭐 교육도 받으시고 자격증도 따셔서 새롭게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면 또 젊어지고 오히려 더 활기찬 그런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 그럼요. 이제 그 굉장히 활기차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을 계속해서 굉장히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일자리가 단순히 일자리뿐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 대인 관계도 굉장히 넓혀지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도 굉장히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기회도 갖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그 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 활동이라고 하는 게 또는 뭐 일을 한다고 하는 게 뭐 노후 자금을 이렇게 소위 이게 그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되기도 하지만 뭐 대인 관계라든지 여가 시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연동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서 연계해서 뭐 이렇게 추천해 드린다거나 또는 이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일자리를 추천해 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이게 그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예, 그리고 아까 뭐였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의 재무 상태에서부터 건강, 또 관계, 일까지 정말 노후 전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움을 받아봤는데 이 행복한 노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국민 생각감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의견들 올라와 있나요? 우선 낭낭공주님 낭낭공주님. 의견 저희가 소개 올리겠습니다. 경제적 능력만 걱정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소개해 주세요라고 네. 하셨어요. 그래요. 지금 저도 관절염에 50견에 만만치가 않아요. 건강해야지만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체력 관리가 또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뭐. 일하고 싶어도 몸이 안 받쳐줘야죠. 따라주면. 그럼요.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니까. 예. 그다음에 뭐 금연, 절주, 그다음에 꾸준한 운동. 그다음에 뭐 절제된 식습관 관리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건강 관리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강 관리 여러 가지 교육을 할 때도 특히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사들을 대상해서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또 강사들 재교육도 저희가 시키거든요. 근데 거기 의사 선생님들도 저희가 모시는데 또 그분들이 강조하는 거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뻔한 얘기가 또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간단한데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하기 싫고. 아니 음식이랑 운동은 제 노력으로 되는데 저도 스트레스성 위험이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는데 그래도 제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다음 의견 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민키님의 의견인데요. 내년이면 60이 됩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기에는 너무 젊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노인들 어떻게 지내야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신중년에 속하는 분이네요. 네. 젊은 노인이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60에 은퇴를 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85세까지는 건강하게 사신다. 근데 뭐 80세까지라면 이제 그거 조금 줄인다 하더라도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한 8만 시간의 여유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전문가가 되려면 보통 몇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 될 수 있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게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8만 시간의 여유 시간을 자기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자기가 이제 제2의 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시간도 될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넉넉한 어떤 인생을 또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어떤 기반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시간을 이렇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이제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일들 또는 내가 그 취미로 좀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 또는 이게 뭐 해보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했던 일들 쭉 적어보시고 그걸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그거를 그런 활동을 여러 가지 제공하는 이제 기관들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근데 우리 공단에서는 이게 뭐 문화 활동이라든지 또는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각종 여가 활동 정보를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려드리고 있고 또 전문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이게 또 연계해가지고 또 이게 요새 지자체별로 이게 또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또 교육도 평생 교육도 이게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이렇게 또 연계하는 그런 정보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6만여 시간 내지는 뭐 이렇게 8만여 시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길게 느껴지네요. 그 긴 시간을 만약에 1만 시간을 쪼개가지고 다 뭐 계획도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 3만 시간은 내가 어떤 특정 분야에서 세 가지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를 한번 새롭게 거듭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례로 그 저희 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중년 그 재충전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 중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여행을 굉장히 많이 그다음 이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여행을 다니시고 나서 가이드도 하시지만 예. 여행 작가가 여행 작가. 네. 예.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방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또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노후 준비, 특히 여성들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김혜연 주부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들을까요? 이렇게 센터장님도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고요. 또 이제 이렇게 뭐 제가 의견 같은 거 좀
좀 드린다면 말씀드린다면 네. 이게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예, 이런 지원 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좀 제 생각에는 이걸 좀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예, 어느 저희 같이 지금 뭐 여기 정현 씨도 말씀하셨듯이 50대가 됐는데도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40대 이때쯤 해가지고 이런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많이 알리셔가지고 예, 교육을 좀 이렇게 받는 네. 그런 받을 수 있어서 받고서 이런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모르는 거를 좀 알려줘가지고 좀 들 수 있게 노후 준비를 좀 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네. 싶고요. 홍보대사. 홍보대사세요? 고맙습니다. 홍보가 조금 더 일찍 됐었더라면, 네, 네. 많이 됐었더라면 그러니까.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그렇죠. 준비를 더 준비를 빨리 했을 했을 건데. 네. 그래서 이 답변을 우리 센터장님 받아서 답변을 좀 보충해 주시고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까지 같이 듣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게 그 국민연금공단의 평생 동안 그 노후 준비 지원 서비스이기 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찾아가면서 이게 이제 그 교육을 다 또 서비스도 그러니까 그 노후 준비 지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노후 준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요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지원센터로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라고 135로 꼭 연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1355. 네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장 확실하게 진단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노후 준비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설계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이게 계획도 잡아주는 이게 국민연금공단 노후 준비 지원센터가 여성들의 노후를 사실은 책임지고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성들의 노후 준비 국민연금공단 이거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든든한 노후를 위해서 뭘 해야 할지 도움 말씀을 주신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지원센터 나영희 센터장님 그리고 김회윤 주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혜진의 정책엔에서는 국민 생각함을 통해서 각종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책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아주